빅터 차, 정동영에게 반박. 그런 걸 쓴 적 없다. 이제 저게 뭐냐면 말이죠.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정동영 통일장관이 평안북도 구성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한미 간에 커다란 논란과 갈등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한국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빅터 차,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정동영 장관이 말한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 만약 그런 글을 쓴다면 내 손을 거쳐야 될 텐데, 나는 우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CSIS는 정동영 장관이 말했던 그 보고서 글을 쓴 적이 없다. 빅터 차는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UN 사령관도 함께 이제 겸하고 있는데요. 저분인데요. 어제 미국에 가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정부가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말은 아주 간단한데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조건을 앞질르지 마라.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한국이 단독으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거나 한국이 단독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 군사작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그러한 확실한 검토와 보장이 있어야지 전작권이 전환이 되든 말든 하는 것이지. 임기를 딱 정해놓고 2030년까지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기 전까지 전작권을 전환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려는 그런 정치적 편의주의 아니냐. 그래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가서 한국 정부에 아주 쓴소리를 못을 박듯이 하는 겁니다. 정치적 편의주의. 야,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그리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7글자를 사용했다는 거. 이거 정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 간에 외교 안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 그것이 비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 한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 조야가, 백악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태평양 사령관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미연합훈련도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이게 축소하려고 자꾸만 한다든지, 9.19 군사 합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복원하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북한은 꿈쩍도 안 하는데 한다든지, 미국하고 중국이 서해상에서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해서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장관한테 사과를 했다느니,
우리는 안보 태세와 관련해서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한밤중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입장문을 냈잖아요. 왜 사과했다고 거짓말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주한미군은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이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주한미군이 28,500명에서 뭐 2만 명이 된다든지 15,000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잦아지면 이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대신에 역량을 강화하겠다. 주한미군을 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광활한 지역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중동 전쟁도 관할합니다. 중부 사령관이죠. 중부 사령부. 인도 태평양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핵심 역량이 집결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한미군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조 속에 주한미군 일부가 감축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주1미군은 격상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에서 3스타로 내려앉고 주1미군은 갈수록 더 강화가 되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이 도련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섬을 쭉 도자는 섬도자, 련은 연결한다 할 때 연자. 이 도련선 일본 열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대만, 필리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 도련선 밖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드 기지의 일부 발사대가 저 중동의 이란전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으로 갔다 이런 뉴스 한참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정보 담당자가 각각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 평안북도 구성에 뭐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사실이라면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미국의 군사유성 등으로 수집한 최신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법적 안전 등을 거론하면서 쿠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보 합의, 한미 간의 안보 합의 이행, 지금 핵심적인 게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이라고 하는 또는 원잠 이렇게도 말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건 핵잠이죠. 핵잠수함.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그리고 해결료 재처리.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한국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에게 해주듯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쿠팡 문제, 김범석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논의도 중단될 수 있다. 지금 한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북 구성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그런데 오늘 또 외교가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는 영변하고 강선만 언급도 있고 구성은 표현이 없다. 이건 그러니까 정 장관이든 통일부든 아무튼 그쪽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빅터차,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IAEA 라파엘 그로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ISIS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우리가 그런 연구소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 무슨 보고서를 한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보고서고,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말을 명백하게 쓰지도 않았어요. 소규모의 아주 작은 규모의 농축시설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나중에 추후 조사가 좀 정밀하게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돼 있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그것이 마치 지금 정동영 장관은 그게 확인된 거고 각종 보도 또는 연구소에서 다 공개적으로 이 평북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닌 것이다. 그 평북 구성에는 핵무기 기폭 장치를 실험해보는 용덕동 고폭 시험장이 있다. 이건 과거에 잘 알려진 것이다. 지금부터 23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핵무기 기폭 장치 실험을 하는 이 고폭 시험장하고 농축 우라늄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폭장치 시험장보다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몇 배 민감한 시설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이 폭격을 할 때 우라늄 농축 시설은 때리지만 기폭장치 실험실 이건 거의 손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하고 그것도 10년 전에 지금 현직 통일부 장관이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90%급 이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우리나라 제가 비무장지대 DMZ라고 부르죠.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다 합하면 4km. 여기가 쭉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철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무장지대 남쪽에 있는 게 철책입니다. 그 철책에 있는 게 GOP.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GP.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려면 대한민국 민간인이 됐던 심지어 대한민국 군인들도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려면 유엔 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협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통일부가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가 아니야 그거 권한이 이제 앞으로 통일부도 갖겠어. 통일부도 DMZ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겠어. 이래 가지고 유엔하고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유엔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곧 미국하고 부딪혀 있는 것이죠. 그 통일부 우리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DMZ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DMZ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DMZ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정부 당국자든 뭐 국정원 사람이든 청와대 뭐 안보실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유엔사나 미군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을 승인 권한 이것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참 제이비어 브런슨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치 않다. 사실도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라고 확인을 하는 보도를 하고 있느냐.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갔지만 안규백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국 쪽에서 위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줬다. 그리고 그 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 정보 제한 방침을 전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군 사령부가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던 적이 있답니다. 이걸 이제 정동영 장관이 또 공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불쾌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빅터 차, CSIS 한반도 전문가 한국 석좌. CSIS는 구성의 핵시설에 관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오늘 전부 다 사설을 썼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에 금이 가면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발설자가 누구냐 이 논란에 치우쳐 있다. 동아일보 사설.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식의 반발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 논란이 커진 데에는 정동영 장관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이 깔려 있다. 중앙일보 사설. 분명한 것은 연구소나 언론 등에서 사실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과 주무부처 장관이 기정사실로 공개 언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